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마트 구석에 조용히 놓여있는 그 평범한 정어리 통조림 하나가 심장 전문의들 사이에선 혈관 청소부로 불리고 영양학자들 눈엔 스스로 걸어다니는 슈퍼 건강식으로 여겨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격도 도시락 하나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 우리는 그동안 그를 값싼 음식이라며 무시하거나 특유의 향 때문에 일부러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짜 건강을 아는 사람들은 몰래 이걸 챙겨 먹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이 놀라운 비밀, 오늘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제 정어리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특히 어머니 세대나 할머님 세대라면 정어리 통조림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릿속에 몇 가지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첫째, 바로 그 특유의 비린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냄새가 너무 강하다고 느끼세요. 심지어 약간은 불쾌하게 여겨질 정도라서 먹기는커녕 뚜껑만 열어도 얼굴을 찌푸리게 되죠. 둘째, 통조림은 몸에 좋지 않다는 인식입니다. 대부분은 몸에 좋은 건 신선한 게 최고지라고 생각합니다. 가공된 통조림은 영양이 다 빠져나갔을 거고 방부제가 한가득 들어있을 거라고 여기시죠. 셋째, 값이 싸서 체면이 안 선다는 편견입니다. 가족이나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제철 생선찜을 내놓으면 다들 센스 있네 라고 하겠지만 정어리 통조림을 꺼내면 이 집 형편이 많이 어렵나 하는 눈초리를 받을까 걱정됩니다. 괜히 창피할 것 같고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생각들이 오랜 시간 우리의 머릿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정어리라는 착한 생선은 말 그대로 누명을 쓰고 살아온 겁니다. 마치 시대의 오해 속에 갇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억울한 존재처럼 말이죠. 제가 직접 들은 진짜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제 이웃 정명호 어르신, 올해 70을 바라보는 연세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이라 집안에는 영양제 병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심헤어, 오일, 호주산, 해양 오메가 기름 병마다 외국 글자가 가득 쓰여 있고 한 달에 건강 보조 식품에만 몇십만 원은 기본으로 쓰세요. 그런데 정 어르신의 아내 김순자 여사님은 조금 다릅니다. 알뜰하고 살림을 아끼는 분이죠. 어느 날 동네에서 정어리 통조림이 몸에 참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마트에서 몇 통을 사오셨어요. 한 통 가격이 도시락 하나 값도 안 됐죠. 몸에 좋다니 남편에게 먹여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본 정 어르신의 얼굴이 딱 굳어지더랍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비린냄새 나는 걸 왜 사왔어? 이런 건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나 먹는 거지. 영양이 있을 리가 없잖아. 당장 치워. 나는 내 고급 오일 먹을 테니까. 그 말에 김 여사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혼자 조용히 그 정어리를 드셨대요. 그러고 나서 반년쯤 지났을까요? 부부가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 어르신은 중성지방 수치가 여전히 높았고 혈관도 조금씩 막히기 시작한 조짐이 보인다고 하더군요. 반면에 김 여사님의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혈압, 혈당, 혈관 탄력 모두 합격이었죠. 담당 의사가 놀라서 물었답니다. 평소에 특별히 뭐 드시는 게 있으세요? 김 여사님은 쑥스러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냥 집에서 사다 먹은 정어리 통조림이 전부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의사가 정 어르신에게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정 선생님, 아내분이 드신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성분 하나에 집중되어 있지만 정어리는 그 자체가 완전한 영양의 조화입니다. 몸 전체를 돌보는 자연의 방어막과도 같죠. 그 말을 듣고 정 어르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정어리 통조림을 더는 우습게 보지 않게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는 정어리에 씌워진 오해의 껍질을 벗겨줄 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어리에 대한 3가지 큰 착각을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정어리는 냄새부터가 싫다고 하세요. 비린내가 너무 강해서 식탁에 올리기도 꺼려진다는 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냄새는 단순한 비린내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건너온 생명의 기운이자 몸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 그 중에서도 최고급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냄새가 은은하고 없는 생선일수록 오메가 함량은 낮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진주를 돌멩이라 여겼고 황금을 진흙으로 착각해왔습니다. 그렇게 귀한 생선을 냄새 하나로 외면해온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2번째 오해는 통조림은 영양이 없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정어리 통조림을 가공식품이라며 무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통조림 기술은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고온과 고압을 단시간에 적용해 살균하는 방식으로 방부제 없이도 오랜 보존이 가능하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이 집에서 우리가 직접 생선을 조리할 때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통조림 안의 정어리는 뼈까지 푹 익어서 입에 넣으면 스르르 녹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그 뼈 속에는 칼슘이 가득 들어있고 고온 고압 덕분에 그 칼슘이 고스란히 살과 국물 속으로 녹아듭니다. 결국 한 입 먹을 때마다 살과 뼈 국물까지 모두 영양으로 꽉 찬 귀한 한 수를 먹는 셈입니다. 3번째 편견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품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크나큰 착각입니다. 정어리는 바다 생태계에서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물고기입니다. 플랑크톤만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몸속에 중금속이 거의 축적되지 않고 아주 깨끗합니다. 또한 성장 속도가 빠르고 번식력도 강해서 자연이 우리에게 넉넉히 베풀어주는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영양을 지닌 정어리를 우리는 너무도 저렴한 가격으로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이지 어찌 창피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정어리에 대해 가졌던 냄새가 강하다, 영양이 없다, 값이 싸다는 생각들은 모두 잘못된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정어리가 가진 놀라운 장점들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바로 잡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정어리의 건강한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어리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었으니 이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많은 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급 생선 오일 제품들, 알약 하나에 몇천 원, 한 병에 몇만 원씩 합니다. 광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마치 그걸 먹지 않으면 뒤처지는 듯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어리 통조림 한 캔의 가격은 고작 밥 한 끼 값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효과, 과연 비교가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이 유지하는 데 있어 그 작고 소박한 정어리 통조림 하나가 값비싼 보조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고요.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집안의 물배관과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안쪽에 녹이 슬고 기름때가 끼듯이 우리 혈관에도 나쁜 지방과 찌꺼기들이 달라붙습니다. 이게 바로 고지혈증, 혈전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물이 통하지 않으면 수도도 고장나고 피가 통하지 않으면 심장과 뇌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보조제에서 강조하는 건 오메가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건 마치 혼자 일하는 청소부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어리 한 마리는 어떤가요? 이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역할이 분명히 나뉘고 협력까지 잘 되는 건강 특공대입니다. 먼저 가장 앞장서는 건 오메가 지방산. 정어리는 이 성분을 풍부하게 품고 있어서 혈관 청소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어리에는 심장 윤활유라 불리는 중요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하루에 10만 번 넘게 뛰는 심장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는 핵심 연료입니다. 심장세포가 튼튼하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죠. 세 번째는 혈관의 녹방지 코팅제 역할을 하는 항산화 미네랄입니다. 자유로운 활성산소로부터 혈관을 보호해서 나이 들어도 탄력 있고 깨끗한 혈관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건 신경계의 안정제라 불리는 영양소. 심장 박동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주고 심혈관계의 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생선 오일 하나는 청소부 한 명이지만 정어리 한 마리는 청소부, 심장 엔진 기술자, 혈관 코팅 전문가, 그리고 전기 배선 공사까지 가능한 기술자 팀이 함께 움직이는 건강 정예 부대입니다. 이들이 함께 작동하면 그 효과는 단순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아니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시중의 건강식품 회사들은 작은 알약 하나를 포장하기 위해 수억 원을 들여 광고를 합니다. 단가 몇백 원짜리 제품을 수십 배 비싸게 파는 거죠. 그리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이미 완벽한 해답을 주었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일본의 한 혈관 건강 연구소에서는 10년 넘게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의료계 전체가 놀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정어리 같은 작은 바다 생선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보조제만 먹은 사람들에 비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무려 3%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의 행복, 수많은 부모님들의 노년 건강이 걸려있는 차이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광고의 화려한 말들에 속지 마세요. 정어리를 먹는다는 건 단지 생선을 먹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호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장이 아닌 진짜 건강을 찾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심장을 잘 돌보았다면 이제는 우리 몸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바로 이 오래 써온 뼈대를 살펴봐야 할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일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지는 게 무섭고 뼈 부러지는 게 더 무섭다. 몇 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기침 한 번이나 허리 한 번 숙였다.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허리가 삐끗하는 느낌. 이런 건 다 우리 뼈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슘을 보충해야겠다고 생각하셔서 억지로 우유를 꾸역꾸역 마시곤 하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유만 마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기도 합니다. 이건 아시아인에게 특히 많은 유당분의 효소 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유가 몸에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국에서 칼슘제를 잔뜩 사서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기대했던 만큼 수치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흡수입니다. 칼슘을 먹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흡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칼슘이 뼛속까지 도달해야 진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걸 집 짓는 걸로 비유해보자면 칼슘은 벽돌입니다. 아무리 많은 벽돌을 쌓아놔도 지휘할 수 있는 현장 감독이 없으면 그건 그냥 쌓여있는 돌덩어리에 불과하죠. 그럼 우리 몸에서 그 감독 역할을 하는 건 뭘까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먹은 칼슘이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흡수된 칼슘이 뼈로 정확히 운반되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자입니다. 이게 없으면 먹은 칼슘은 대부분 그냥 돌고 돌다 몸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정어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존재로 등장합니다. 정어리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갖고 있는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바닷속 자연 칼슘이 가득 들어있고 그와 동시에 비타민 D도 풍부하게 품고 있습니다. 그 칼슘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바로 그 통조림 속 부드럽게 이거 뼈째로 먹을 수 있는 그 살과 국물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입안에 넣는 한 입이 살뼈 기름이 모두 영양으로 꽉 찬 완전체인 셈입니다. 그리고 정어리 속 비타민 D는 그 칼슘을 온전히 우리 뼈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죠. 즉, 벽돌 칼슘과 감독 비타민 D, 이 같은 음식 안에 다 들어있는 셈입니다. 이 둘이 함께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서는 완벽한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 이온 하나하나를 잡아 끌어 뼈가 가장 약해진 부분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단단히 자리를 잡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정어리를 먹는다는 건 몸 안에 직접 뼈 건강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겁니다. 정확하고 흡수가 잘 되고 낭비도 없습니다. 특히 우유를 못 마시는 분들에게는 정어리가 하늘이 내려준 또 하나의 골다공증 방패막인 셈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골다공증 전문 학회에서는 중장년 여성들이 특히 뼈가 약해지기 쉬운 체질임을 지적하며 칼슘 단독 섭취는 효과가 낮고 반드시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해야 한다 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식품 중에서 정어리처럼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동시에 갖춘 식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희소하고 귀한 식재료라는 거죠. 이제 더는 뼈 건강 걱정에 돈 쓰며 고민하지 마세요. 흡수될지 모를 알약들에 의존하지 마시고 작고 소박한 정어리 한 캔을 식단에 올려보세요. 그 안에는 뼈를 단단하게, 몸을 곧게, 걸음을 다시 힘차게 만들어줄 힘이 들어있습니다. 팔름살, 과검살에도 계단을 오르고 시장을 걸어다니는 당신을 상상하며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심장과 뼈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주인공 바로 이 작은 통조림 속 생선 정체를 다 드러내기엔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했던 또 다른 강력한 능력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희망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의학계와 영양학계에서 최근 속속 발표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놀라운 사실 하나. 바로 이 자그마한 정어리 한 마리가 당뇨병과의 싸움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역전의 한 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라는 질병의 핵심은 단 하나, 인슐린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은 일종의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것이 혈액 속을 흐르게 될 때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 그 당분을 안으로 들여보내 에너지로 바꿔 쓰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쇠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세포의 문이 녹슬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당분이 점점 쌓이고 결국 혈당 수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제2형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어리는 이 인슐린의 작동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정어리에는 최고급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인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마치 혈당을 잡아주는 견고한 닷처럼 작용합니다. 우리가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정어리를 먹으면 단백질과 지방이 장 속에서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갑자기 솟구치는 것을 막아주고 오히려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혈당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능력,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준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라는 열쇠는 충분히 만들어지는데도 세포가 그 열쇠를 알아보지 못해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자물쇠가 녹슬어버려 아무리 열쇠를 넣어도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요. 이 문제야말로 제2형 당뇨병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입니다. 그런데 정어리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비타민 D는 마치 이 녹슨 자물쇠에 고급 윤활유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포막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반응성을 높여줘서 자물쇠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열쇠가 맞으면 문이 열리고 혈당은 자연스럽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혈액 속 당분은 줄어들고 혈당도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에서 진행된 한 장기 연구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평소 식단을 유지하게 했으며 다른 한 그룹은 매주 2번 정어리를 식단에 넣게 했습니다. 불과 6개월 후 정어리를 섭취한 그룹의 공복 혈당 수치와 인슐린 민감도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당뇨병으로의 진행 속도도 눈에 띄게 늦춰졌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수많은 중장년층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혈당 수치로 고생해오신 분들에게 혹은 약에만 의존해 살아오신 분들에게 정어리는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이자 희망이 되어줍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했던 삶, 정어리 한 통이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끼의 반찬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근본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었죠. 정어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지만 강하고 고유하지만 깊은 힘을 가진 음식입니다. 내 몸의 혈당을 다스리는 이 조용한 힘. 오늘부터 우리 식탁 위에 올려놓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심장뼈 혈당까지 이야기했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정어리의 진정한 위력, 우리가 인생의 황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이제 막 펼쳐지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 바로 생각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냉장고 앞에 서서 뭘 꺼내려 했는데 문을 연 순간 내가 뭐 하러 왔지? 하고 멈칫한 적. 입에 말은 맴도는데 도무지 이름이 떠오르지 않거나 열쇠나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몇 번이나 찾아 헤맨 적. 이런 소소한 깜빡임 예전엔 웃으며 넘겼지만 이제는 불안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조용히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언젠가 나 자신이 점점 나를 잊어버릴까봐 두려운 그 마음입니다. 말 한마디에 눈빛이 흔들리고 아이들 얼굴을 보고도 이름이 헷갈릴까봐 가슴이 철렁한 그런 순간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그런 불안을 덜어줄 반가운 희망 하나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정어리가 우리의 뇌를 위한 최고의 연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뇌의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60%가 지방으로 구성된 말 그대로 지방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질이 뇌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중에서도 오메가3, 특히 DHA는 뇌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방입니다. DHA는 뇌세포를 짓는 가장 중요한 재료로 마치 튼튼한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고급 철근처럼 없어선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 DHA가 충분해야 신경세포 간의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며 생각의 속도도 빨라지고 기억력도 또렷해지며 집중력까지 향상됩니다. 쉽게 말하면 낡은 전화선을 광케이블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 뇌의 통신 속도가 한 차원 높아지는 겁니다. 그 결과는 일상 속에서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 더 또렷하게 이해되고 드라마를 볼 때도 흐름을 놓치지 않으며 자녀와 대화할 때도 재치 있는 응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생기가 넘쳐요? 그 순간 정어리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당신의 젊음을 지켜주는 숨은 동반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정어리는 천연식품 중에서도 DHA 함량이 가장 높은 생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뼈 건강의 핵심이었던 비타민 D, 그리고 신경을 지키는 데 중요한 비타민 B3 역시 정어리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3는 우리의 신경을 감싸고 보호하는 절연막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절연막이 건강해야 신호가 생곳 없이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반면 비타민 D는 뇌 속에 쌓이는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DHA는 뇌세포를 튼튼하게 짓고 비타민 B10D는 신호선로를 안전하게 깔며 비타민 D는 청소까지 책임지는 뇌 건강의 삼총사 역할을 정어리 한 마리가 전부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뇌를 보호하고 늙지 않는 사고력과 기억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품위 있는 노년을 꿈꿉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끝까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요. 그렇다면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어리는 더 이상 가난한 식탁의 상징이 아니라 당신의 뇌에 최고의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매일 조금씩 식탁에 올려보세요. 밥 위에, 반찬 옆에, 심지어 국물에 살짝 넣어도 좋습니다. 그 한 입 한 입이 당신의 내일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생각을 지키는 식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어리는 작지만 당신의 두뇌만큼은
젊고 선명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정어리의 놀라운 효능들, 혹시 벌써 마트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진 않았나요? 하지만 잠시만요. 아무 통이나 집었다간 그 모든 기대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효과를 보려면 어떤 정어리를 고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트 진열대 앞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꼭 기억해야 할 똑똑한 선택과 맛있게 먹는 비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를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바로 국물을 보는 것. 제품 라벨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건 올리브유에 절인 정어리 또는 생수에 담긴 정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유는 자체로도 건강한 지방일 뿐 아니라 정어리 속 지용성 비타민을 더 잘 보호해주고 풍미도 깊게 만들어줍니다. 생수에 담긴 제품은 칼로리가 낮고 순한 맛이라 부담 없이 드시기에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제품도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 소스나 진한 양념 국물에 절여진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맛을 내기 위해 다량의 설탕이나 나트륨이 첨가돼 있어 혈압이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한 소스나 불투명한 국물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부종을 유발할 위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 가능하다면 대서양 인근, 즉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 정어리 전통 어장이 있는 지역에서 온 제품을 선택해보세요. 이런 지역은 어획과 가공 노하우가 오래된 만큼 정어리의 질이 안정적이고 영양도 잘 보존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트에서도 해외 직수입 제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라벨만 잘 살펴보셔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어리 통조림을 눈앞에 두고 막상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걱정 마세요. 여기 입문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어리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입문자용 간편 레시피. 통조림을 따고 그대로 밥 위에 얹어 드셔보세요. 따끈한 흰쌀밥이나 부드러운 죽 또는 삶은 감자 위에 올려도 좋습니다. 정어리 특유의 고소한 기름과 간이 어우러지면 따로 반찬이 없어도 밥 한 공기는 뚝딱입니다. 혹시 비린내가 걱정되신다면 먹기 전에 레몬즙을 몇 방울 짜 넣거나 생강즙을 아주 약간 뿌려보세요. 고소한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비린 향은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조금 더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중급 레시피로 가볼까요? 통조림 속 정어리를 꺼내 포크로 잘게 으깬 다음 다진 양파와 다진 깨지피나 미나리를 조금 넣고 여기에 레몬즙과 약간의 들기름 또는 참기름, 마요네즈 한 스푼을 섞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직접 만든 정어리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식빵이나 또띠에 발라 먹으면 부드럽고 담백한 풍미가 일품입니다. 입맛 없는 날에도 쏙쏙 들어가는 맛이에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비밀. 레시피 하나 달걀 2개를 풀어놓고 그 안에 정어리 살과 기름을 함께 넣어 섞어줍니다. 약불에 기름 두르고 스크램블처럼 볶아주면 촉촉하고 고소한 정어리 달걀 볶음이 완성됩니다. 단백질 가득한 이 조합은 아침 식사로도 손색 없고 연세 많으신 분들의 간편한 단백질 보충식으로도 탁월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정어리를 제대로 만났다고 할 수 있겠죠. 몸에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사두어도 제대로 알고 고르고 우리 식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로 여러분의 하루 식사에 정어리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작은 한 통에 담긴 커다란 힘, 그 진가를 스스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어리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모든 분께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통풍을 앓고 계시거나 혈중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입니다. 정어리는 퓨린 함량이 높은 생선이기 때문에 통풍이 심하게 악화된 시기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상태가 안정된 시기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사의 상담을 받은 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만 잘 유의하신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현명하게 정어리를 즐기며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잊혀졌던 작은 통조림 한 통을 통해 다시 한번 자연의 위대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어리는 결코 값싼 통조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심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이자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칼슘 창고이며 혈당을 조절하는 숨은 해결사이고 무엇보다도 늙지 않는 뇌를 위한 최고의 연료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어리는 단지 건강식품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진짜 건강이란 반드시 비싸고 화려한 보조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로는 마트 구석눈에 잘 띄지도 않는 통조림 한 켠에 삶을 바꾸는 열쇠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건강을 광고나 유행이 아닌 지혜롭고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과 아주 특별한 건강 약속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 마트에 가실 일이 있다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정어리 통조림 한 통을 꼭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그 뚜껑을 여는 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그건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조용한 헌신이자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깊고 따뜻한 응원입니다. 오늘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다에서 건너온 이 놀라운 선물을 통해 모든 분들이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길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많은 중장년 분들이 공감하실 주제, 바로 흰머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 거울 앞에 섰는데 어느 순간 문득 눈에 띄는 한두 가닥, 아니면 작은 뭉치의 흰머리가 정수리나 관자놀이 근처에서 불쑥 튀어나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왠지 모르게 나이가 더 들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지요.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염색입니다. 염색약으로 가리면 분명 며칠은 젊어 보이고 기분도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걸요. 염색약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이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도 해마다 반복되다 보면 두피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학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몸속에서부터 문제의 뿌리를 바로잡아 머리카락이 스스로 다시 검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믿기 어려울 만큼 간단한 머리카락 회복 비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으며 약을 먹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매일 밤 잠들기 전 편안히 침대에 앉아 주먹으로 몸의 특정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동작 하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흰머리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의 뿌리가 검게 바뀌는가 하면 일부 부위에서는 다시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이 돋아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급히 판단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차분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상님들이 전해주신 한의학 지혜를 바탕으로 흰머리가 생기는 근본 원인을 함께 짚어보고 머리를 두드리는 이 간단한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원리와 실천 포인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후에는 흰머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분명히 희망과 과학적인 이해를 함께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하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80을 넘어서도 윤기 나는 검은 머리를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겨우 40을 갓 넘겼을 뿐인데도 이미 흰머리가 듬성듬성 피어나는 걸까요? 현대의학의 시각으로 보자면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의 뿌리, 즉 모낭 깊숙한 곳에는 아주 작은 색소 공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끊임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멜라닌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은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검은색 색소, 즉 멜라닌을 만들어내는데 이 색소가 충분히 생성되면 우리의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윤기나고 검푸르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공장이 나이가 들면서 노후화되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혹은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로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묵묵히 일하던 멜라닌 세포들이 하나둘 지쳐 쓰러지고 결국은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추고 맙니다. 재료가 옅고 생산도 끊기니 머리카락은 더 이상 검은색이 아닌 하얀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 들면 색소 공장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을 은퇴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통 한의학은 이 현상을 훨씬 더 깊고 넓게 바라봅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털이 아니라 우리 몸속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자 창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내부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그 신호가 머리카락의 색과 윤기 숱의 변화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온 한의학적 관찰에 따르면 흰머리가 잘 생기는 체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며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심스럽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혈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한의학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매우 상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피가 충분히 돌고 남았을 때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는다는 말은 단순히 여유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몸속에 피가 넉넉하고 넘쳐 흐를 정도로 건강할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몸 전체를 하나의 넓은 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밭을 적시는 것이 바로 기와 혈, 즉 우리 몸의 에너지와 피입니다. 이 에너지가 강하고 피가 넉넉하게 흐르면 땅은 촉촉해지고 영양분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비옥한 밭에서 자라는 작물은 당연히 뿌리도 깊고 줄기도 굵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기혈이 흐르는 몸에서 자라는 머리카락은 윤기 있고 검푸르며 부드럽고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유로든 기혈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은 점점 메말라가고 수분과 양분이 부족한 땅 위에서 자라는 작물은 힘없이 말라가며 노랗게 바래고 뿌리째 뽑히기도 쉽습니다.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광택을 잃고 건조해지고 잘 끊어지고 빠지기도 쉬우며 심한 경우 뿌리에서부터 흰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면 머리카락이 검고 윤기 있는 분들은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입술도 도톰하며 기운이 넘치고 정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주 어지럽거나 눈이 침침하고 쉽게 피곤하고 안색이 누렇거나 손톱의 반달 무늬가 사라진 경우라면 이미 기혈이 많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흰머리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신장이 약해진 분들입니다. 신호라는 말은 중장년층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신장 기능과 머리카락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한의학에서는 신기의 빛은 머리카락에 드러난다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란 단지 윤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과 정기의 총체적인 발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신장 기능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 에너지의 상태가 어떤지를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속의 신장을 하나의 강력한 충전 배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배터리는 우리의 생명 에너지인 신정을 저장하는 곳으로, 우리가 젊을 때는 배터리가 만충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힘이 넘치고 머리카락도 검고 윤기나며 풍성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수십 년을 써오다 보면 이 배터리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다가 밤마다 늦게 자거나 과로를 반복하거나 걱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신장의 에너지는 더 빠르게 고갈됩니다. 이렇게 충전이 어려워진 신장의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신정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상,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는 중장년층에서 흰머리를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체질에 속하는 분들은 단순히 흰머리 외에도 불면증, 꿈이 많고 자주 깨는 수면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기억력 감퇴, 허리가 시큰거리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 소변이 잦아지는 현상 등을 함께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는 배터리의 전력이 부족하다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을 자주 겪는 분들입니다. 요즘 사회는 너무 바쁘고 삶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일의 압박, 가족과의 갈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긴장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겨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삼키는 분들,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감정을 자주 억누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루하루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쌓아갑니다. 혹시 흰머리와 이런 감정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문이 드시나요? 사실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불안, 초조, 걱정 속에 살아가면 우리 몸의 근육, 특히 머리 피부 아래에 있는 미세한 근육들까지도 긴장 상태로 굳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두피 근육이 계속해서 조여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 혈관이 압박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두피 속 혈관은 마치 머리카락 뿌리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고속도로와 같은 존재인데, 그 혈관이 눌리고 좁아지면 피가 제대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을 실은 혈액이 머리카락 뿌리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을 검게 유지시켜주는 색소세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고, 결국 머리카락은 천천히 색을 잃고 하얘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자율신경계 전체가 흐트러지게 되고, 이로 인해 내분비 기능이 불안정해지면서 흑색소의 생성 자체에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머리카락에 필요한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져도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면 결국 흰머리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 보약 관리법을 써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말하자면 흰머리를 막는 가장 좋은 약은 밝고 따뜻한 마음가짐입니다. 하루하루를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힘든 일도 가볍게 흘려보내는 여유를 갖는 것 그 자체가 머리카락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비법일 수 있습니다. 흰머리를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바로 몸속에 열이 많은 혈열 체질입니다. 이 말은 다소 생소하고 한의학적인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피 속에 불이 너무 많은 상태, 즉 열기가 지나치게 올라간 상태를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맑고 순한 흐름을 잃고 뜨겁고 자극적인 성질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혈열은 생기는 배경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음식이나 외부 자극으로 인해 생긴 실열, 즉 실질적인 뜨거움입니다. 예를 들어 자극적인 양념 기름지고 튀긴 음식 매운 고기류나 숯불구이 같은 것을 자주 드시는 경우, 또는 여름철 뜨거운 바람과 열기를 오래 맞은 경우, 이런 식의 열이 몸속에 들어오면 마치 가스불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냄비처럼 속이 끓어오르고 뚜껑이 들썩이듯 온몸이 과열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며 찬물을 자꾸 찾게 되고 대변이 딱딱하고 보기 힘들어지며 괜히 짜증이 나고 쉽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심하면 코피가 나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겉으로는 열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몸속이 말라버려 생긴 허열, 즉 가짜 열입니다. 이건 주로 중장년층이나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겉보기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손발이 뜨거운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을 적셔주는 음기, 즉 수분과 진액이 오랜 시간 동안 부족해진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냄비 속에 물이 거의 다 졸아들고 남은 게 없는데도 불은 계속 켜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땐 냄비 바닥만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안에서 뭐가 익는 게 아니라 그냥 타들어갑니다. 이 체질을 가진 분들은 손바닥과 발바닥 가슴 중앙이 자주 달아오르고 밤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쉽게 잠을 설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볼이 이유 없이 붉게 달아오르고 혀를 내밀어 보면 혀가 새빨갛고 윤기가 없습니다. 이렇듯 몸 안의 열이 정상이 아닌 방식으로 높아져 있을 때 그 혈액이 머리카락 뿌리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뜨거운 물로 연약한 꽃을 자꾸만 들이붓는 격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꽃이라도 펄펄 끓는 물을 주면 시들고 말듯 머리카락 뿌리 역시 타들어가며 검은 색소를 만들 능력을 점점 잃게 되고 결국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점점 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유형, 기혈 부족형, 신호형, 스트레스형, 혈열형, 어느 하나라도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끼신다면 단순히 외모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꼭 주의 깊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흰머리는 단순한 나이 들매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와 체력 기운의 상태가 보내는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다스리는 것. 다행히 우리의 조상들은 오랜 세월 동안 몸과 머리카락의 관계를 관찰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실천 가능하고 검증된 3가지 핵심 방법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몸속에서부터 흰머리를 다스리는 내복법, 나머지 2은 몸 바깥에서 실천하는 외치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3가지를 함께 병행할 때 가장 좋은 시너지를 냅니다. 이름하여 한방 삼총사. 이 3가지가 함께하면 머리카락은 물론 몸 전체도 건강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백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2가지 핵심 과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약해진 몸속에 생명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고, 둘째는 혈액 안에 숨어있는 뜨겁고 자극적인 열기를 식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노련한 장군처럼 한 손에는 보충을, 한 손에는 해독을 쥐고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처방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그런 조화로운 지혜가 옛 문헌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조선 중기 건강서에서 전해 내려오는 상마환이라는 내복용 비방이 그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이 처방의 핵심은 두 가지 재료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부드럽게 생명력을 보충해주는 검은깨이고,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열기를 식혀주는 뽕잎입니다. 이 두 재료는 마치 한 사람은 온화한 역할을 맡고 다른 한 사람은 단호한 역할을 맡아 서로 절묘하게 호흡을 맞추는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검은깨는 그 자체가 검은 빛을 띠고 있어서 전통의학에서는 신장 기능을 북돋는 식품으로 여겨집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고소함처럼 체내에 천천히 스며들며 마른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생명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은깨가 충분히 보충되면 우리 몸의 기초 에너지가 안정되고 머리카락의 뿌리도 튼튼해집니다. 마치 뿌리가 깊게 내려간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모발도 윤기 있고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됩니다. 또한 전통의학에서는 검은깨가 몸의 주요 에너지 통로인 인맥과 동맥을 원활하게 열어준다고 보았습니다. 인맥은 몸속의 혈류를 다스리는 큰 강줄기요, 동맥은 기운의 흐름을 주관하는 중심축입니다. 이 두 경맥이 원활하게 흐르면 전신의 기혈순환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모발은 그 흐름의 말단에서 충분한 영양을 받아들여 더욱 건강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반면 뽕잎은 그 성질이 시원하고 맛이 은은하게 달아 몸속에 불필요한 열을 내려주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가을철에 채취해 잘 말려둔 뽕잎은 더위어 없이 귀한 약재로 쓰이는데 열독으로 인해 생긴 피부 트러블이나 가려움, 그리고 혈액 속의 탁한 열기까지 부드럽게 식혀주는 힘이 있습니다. 동시에 간의 열기를 안정시켜주어 쉽게 화를 내거나 마음이 들뜨는 증상에도 효과적입니다. 검은깨가 몸속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면 뽕잎은 몸속을 맑히는 정화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한쪽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다른 한쪽은 넘치는 것을 걷어내는 이 균형이야말로 백발을 다스리는 데 있어 근본적인 힘이 되는 조합입니다. 이렇게 좋은 비방은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믿을 수 있는 약재상에서 볶아서 처리한 질 좋은 검은깨와 잘 세척된 마른 뽕잎을 준비합니다. 비율은 검은깨 2목, 뽕잎 1몫입니다. 각각을 분리해 최대한 곱게 갈아준 다음 잘 섞어 밀폐용 유리병에 담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두 숟가락씩 섭취하는데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거나 꿀을 살짝 섞어 반죽처럼 먹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손으로 조그만 알약 모양으로 빚어 한 번에 삼켜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하다가 말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급함보다는 끈기가 일시적인 노력보다는 생활의 습관이 백발을 되돌리는 길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백발을 근본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내복요법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전통 한의학에서는 여기에 더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외부 자극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특정 혈자리를 자극하여 기혈순환을 원활히 하고 머리로 향하는 영양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지압입니다. 특히 머리의 정수리 근처에는 머리카락의 생장을 촉진하고 빠지는 머리카락을 막아주는 3개의 중요한 혈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3군데는 마치 생명의 샘처럼 우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적셔주고 회복시켜주는 곳입니다.
바로 족손혈, 옥침혈, 백회혈입니다. 먼저 족손혈은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위치는 아주 찾기 쉽습니다. 양손을 귀에 대고 귀를 앞쪽으로 살짝 접어 얼굴 방향으로 눌러보세요. 이때 접은 귀의 바로 윗부분이 두피와 맞닿는 경계 지점이 족손혈입니다. 이곳은 양경락 중 삼초경에 속한 핵심 혈자리로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지압해주면 머리 양옆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단단하게 뭉쳐있던 두피가 서서히 풀리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모낭까지 도달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땅에 물이 스며들듯 말라가던 뿌리에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옥침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후두부즈, 뒤통수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뒷머리 중앙에서 가장 튀어나온 뼈를 기준으로 그 아래로 머리카락 경계선을 따라 손가락 두세 마디 정도 내려갔을 때 움푹 들어간 지점이 바로 옥침혈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머리의 혈액순환을 돕는 것을 넘어서 신장 에너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침혈은 방광경에 속한 혈자리인데 방광경과 신장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옥침혈을 자극하면 간접적으로 신장의 기운을 북돋우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곧 머리카락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회혈은 우리 머리의 한가운데 모든 기운이 모이는 교차점과도 같은 곳입니다. 찾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쪽 귀의 끝에서 머리 위로 수직선을 올리고 코의 중심에서 수직선을 올렸을 때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백회혈입니다. 이름 그대로 수많은 경맥이 모이는 자리이자 모든 양기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을 지그시 눌러주면 온몸에 퍼져 있던 양기가 다시 정수리로 모이기 시작하고 혈류가 위쪽으로 힘차게 올라가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데 있어 이만큼 강력한 지원군이 또 있을까요? 새 혈자리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아침, 기상 직후나 밤에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때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양손의 검지나 중지의 지문 부위를 사용하여 손톱이 아닌 손가락배로 자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강도로 천천히 지압을 시작합니다. 지압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며 각 혈자리마다 50회에서 100회 정도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순간 해당 부위가 약간 따뜻해지거나 은은한 저릿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기운이 통하는 느낌, 즉 가장 이상적인 자극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외부에서의 자극과 내부에서의 보양을 함께 병행하면 우리는 백발이라는 신체의 경고등을 점차 끄고 본래의 건강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꾸준함과 정성이 머리카락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는 몸속을 다스리는 내복요법과 머리카락 뿌리에 생기를 불어넣는 지압요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오늘 영상의 핵심 중의 핵심, 바로 마지막 비장의 비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강력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바로 다리 옆선을 따라 담경을 두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동작은 마치 우리 몸의 기혈 순환을 여는 총 스위치와 같아 머리까지 충분한 기혈을 끌어올려 백발의 뿌리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의 열쇠가 됩니다. 흔히들 젊은 나이에 흰머리가 생기면 이건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들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랜 한의학 실천 경험에 따르면 진정한 유전적 질환은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오히려 가족 구성원끼리 오랜 시간 같은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공유하면서 생긴 후천적 영향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후천적 흐름을 끊고 체질을 개선하려면 우리가 직접
몸을 바꾸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담경 두드리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담경일까요? 전통 한의학에서 담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기관이 아닙니다. 담은 판단력과 실행력의 중심이며 담즙의 분비가 원활해야 우리가 먹는 음식 속 영양소가 위와 비장에서 잘 흡수되어 기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담의 기능이 활발해야 기혈의 근원이 든든해지고 그 기혈이야말로 머리카락을 윤기나게 만드는 생명의 자양분입니다. 실제로 담경을 꾸준히 두드린 분들 중에는 하얗게 변했던 머리카락이 서서히 빠지고 그 자리에서 건강한 검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경우는 머리카락이 마치 먹물이 번지듯 뿌리부터 회색 갈색을 거쳐 서서히 검은색으로 바뀌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게다가 이 동작에는 생각지 못한 부가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다리 바깥쪽, 즉 허벅지 옆에 몰래 쌓인 군살이 이 동작만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경이 바로 허벅지 옆선을 따라 흐르기 때문입니다. 담경의 순환이 막히면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지방이 이 부위에 집중되어 엉덩이는 넓어지고 다리는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담경을 매일 꾸준히 두드리면 마치 배수관을 청소하듯 이 부위를 정화하고 순환을 촉진시켜 한 달에서 2달 만에 바지가 헐렁해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도 종아리에 알이 굵게 잡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담경 순환이 정체된 증상이며 담경 두드리기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편안한 자세를 잡습니다. 의자나 침대에 앉아서 두 다리를 자연스럽게 굽히고 힘을 뺍니다. 둘째, 담경의 위치를 찾습니다. 간단하게는 바르게 서서 양팔을 늘어뜨렸을 때 중지손가락이 닿는 바지 옆선 그 선이 바로 허벅지에서 담경이 흐르는 길입니다. 셋째, 양손을 편하게 주먹 쥔 상태로 약간 빈 공간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두드릴 때 통증 없이 자극이 깊이 전달됩니다. 넷째, 엉덩이 바로 아래 가장 들어간 부분에서 시작해 무릎 옆까지 허벅지 바깥선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위에서 아래로 두드려 내려갑니다. 양쪽 다리를 각각 4구간씩 두드리면 1회가 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쪽 다리에 하루 50회에서 100회씩, 양쪽 다리 합쳐 하루 총 100회에서 200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단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으면 그만두자는 마음은 금물입니다. 몸이 쌓아온 문제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최소한 몇 달 이상의 성실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담경 두드리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내 몸을 안에서부터 개조해주는 느리지만 강력한 변화의 기술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하루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머리카락, 당신의 체형,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자신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꾸준히 두드린 그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흰머리를 과학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내용이 많았던 만큼 기억하기 쉽도록 지금부터 핵심만 간단하고 또렷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한 흰머리 개선을 위한 3가지 실천 전략 하나씩 다시 짚어봅시다. 첫째는 몸속을 다스리는 내복요법입니다. 조선시대 고방에서 유래한 상마환의 원리를 배웠죠. 검은 깨로 신장의 근본을 보강하고 뽕잎으로 혈혈을 식혀서
머리카락이 자라기 좋은 내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둘째는 머리 위에 세 곳, 발자혈, 옥침혈, 백회혈을 매일 마사지하는 외부 자극 요법입니다. 이 혈자리들을 꾸준히 지압해주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귀한 영양이 머리뿌리까지 도달하여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강력한 핵심 비법, 바로 담경 두드리기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우리 몸의 소화 흡수력, 기혈 생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어 흑발이 자라나는 근본적인 힘을 북돋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실천을 이어가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들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내심입니다. 오늘 소개한 어떤 방법도 하룻밤 사이에 기적처럼 흰머리를 없애주는 비방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밭과 같아서 척박했던 땅이 다시 비옥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양치질처럼 생활의 일부로 만들며 천천히 꾸준히 이어가 주세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하고 놀라는 변화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두 번째,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방법을 병행하며 복합 전략을 쓰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큽니다. 담경을 두드리고 혈자리를 마사지하는 것과 함께 마음을 밝게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검은 콩이나 호두 같은 신장을 돕는 음식까지 함께 챙기면 여러 방면에서 기혈이 살아나 훨씬 빠른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동작이든 자신의 몸에 맞는 강도로 무리하지 않고 편안한 선에서 실천하는 게 기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여러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실천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흰머리로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실질적인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나에게 또는 내 가족 친구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꼭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매번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천천히 나이 들어갑시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